대구에 다녀왔어요. 지난 설에 나는 바빴다. 한국문학회에 투고할 논문을 준비 중이었다. 하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투고를 마감했다.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없느냐고 간사에게 사정했다. 제 권한이 아니라서요. 딱 잘라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기분이 좋을 땐 없던 권한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뭐 어쩌겠는가, 아쉬운 쪽은 나였다. 논문 실적에 대한 압박은 늘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방학을 맞아 교우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특강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다. 참여율이 저조한지 지겹도록 홍보 메일을 뿌려댔는데 세미나에 참석한 전임 교원, 즉 진짜 교수들에게는 가산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빨간 글씨로 써 있었다. 나는 전임도 아닌 주제에 매번 그곳에 나가 눈도장을 찍었다. 왜냐고? 내가 모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 학기부터였다. 강사법 시행으로 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라고들 했지만 언제는 쉬었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교에서 덜컥 연락이 온 것이었다. 까무러치게 놀란 나는 바로 지도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올렸는데 웬걸 교수님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잊고 지내시는 듯 했다. 누구? 지은이? 너 고향에 안 내려갔냐? 그럼 대체 나를 뽑아주신 은혜로운 분이 누구란 말인가? 공개 채용입니다. 교양학부 직원은 그렇게만 전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기존 강사들 중 재임용에 탈락한 케이스도 많았다. 그런데 왜 내가? 따지고 보면 나는 박사 수료생으로 아직 학위도 없는 처지였다. 갑작스러운 행운에 불안하면서도 그 익명의 공채위원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덕분에 강서료와 교통비가 맞먹는 외지 시간 강사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후 나는 전에 없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학교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정치적 갈등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우리 학교 본관 담벼락에는 커다란 새의 눈알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에클버그의 눈을 떠올렸다. 책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광고탑에 그려진 에클버그의 눈은 사람들의 온갖 거짓된 행동과 진실을 지켜보는 존재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처럼. 아무튼 그런저런 바쁜 일들 때문에 설이 한참 지난 2월에나 본가에 내려갔다. 마침 자취방이 위치한 종로구 일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시끄러웠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내 고향 대구는 청정지역이었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도시. 말하자면 그곳으로 피난을 간 거다. 역시 대구는 안전해. 나는 큰 솥에서 삶아낸 닭을 뜯으며 말했다. 자연재해도 드문 곳이지. 엄마는 백숙 기름을 걷어내며 동조했다. 남들은 고담되고 운운하지만 의외로 이곳 시민들은 대구를 안전한 도시로 여긴다. 그에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한국전쟁 때 북한군을 막아내고 국토의 마지막을 지켜냈던 격전지가 바로 낙동강 일대이기 때문이다. 쓰고 보니 웃기기는 하지만 실제와는 감각이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한국전쟁 과정을 설명하다가 여기 대구 앞에서 북한군이 멈췄어요 라고 소리치면 반 아이들이 함께 환호했던 기억이 난다. 근데 이럴 줄 알았나? 괴뢰군도 막아내던 대구에서, 평화로운 내 고장 대구에서 신천지가 열릴 줄이야. 하루 이틀 어버버하는 사이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특정 종교를 매개로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졌다.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고 그 중심에 대구가 있었다. 도시가 봉쇄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나는 곧장 서울로 쫓겨났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더 심각한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다. 대구가 영영 봉쇄되어 혼자 서울에 남겨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포로 반쯤 넋이 나간 채 기차에 올랐다.
남북 이산 가족도 처음엔 그리 될 줄 몰랐겠지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현실감을 잃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 와중에 나는 썸남에게 줄 커피를 샀다. 하와이 라이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드립백 커피였는데 동대구역에서만 판매한다고 했다. 전국 체인이 아니라는 점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사실 교수법 세미나에 부지런히 참석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남자 직원과 약간의 텐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평범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는데 첫 세미나가 열리던 날 일찍 도착한 내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대구 라이언 커피 알아요? 하며 되도 않는 수작을 걸어왔다. 나쁘지 않아서 몇 번 따로 만났는데 생각보다 일이 진척되는 속도가 굼떴다. 간보듯 미적거리는 태도에 질려 선을 긋자 그는 또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한번 흥미를 잃고 나서는 더 이상 그와의 시간이 즐겁지 않았다. 기회만 있으면 상사를 씹어대는 버릇과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간을 빼줄 듯 비굴하게 구는 모습도 매력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코로나 대응 전담팀을 겸직하게 됐는데 그 후로 자기 업무가 많아졌다고 투덜댔다. 그런데 며칠 대구에 있는 동안 그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되었다. 새 가정을 꾸린 친구들은 나와 만나주지 않았고 다만 짧은 통화로 그 남자를 잡으라고 닥달했다. 관연한 남자가 짝을 고를 때 신중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상사 비위를 맞추는 센스는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웃어넘겼던 충고는 점점 뇌리를 파고들었고 나중에는 괜히 좋은 남자를 놓쳐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몸이 달았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굳이 학교에 들렸던 것이다. 마침 연구실에 두고 온 책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곧장 쉬고 싶은 마음을 이긴 동력은 그에게 있었다. 센터는 한산했다. 과장은 코로나 대응팀 회의 중이라고 했고 그 직원은 조기 퇴근했다고 근로 학생이 알려주었다. 나는 커피를 라이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뭐해요? 카톡을 보냈는데 몇 시간이 지나 답장이 왔다. 최쌤, 학교 왔다면서요? 최쌤? 친해진 이후 그는 내게 지은씨라는 호칭을 사용해왔다. 조금 기다렸다가 답장을 했다. 네, 들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웃음 이모티콘을 붙였다. 30분간 답이 없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초조해졌다. 진동이 울렸다. 아다리가 안 맞았네요. 바쁜 일은 끝났어요? 대화를 이어나갈 의지가 보이자 희미한 안도감이 들었다. 그동안 연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없이 바빴던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답장을 썼다. 또 소식이 없었다. 그 사이 여자라도 생겼나? 먼저 연락한 것이 조금씩 후회되기 시작했다. 혹시 나의 변덕을 알아채고 내심 비웃는 것은 아닐까? 속을 빤히 들킨 것 같은 기분에 수치심이 밀려왔다. 빠르게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다. 간 김에 뭐 좀 드리려고 했어요. 딱히 널 보러 간 건 아니야. 들고 있는 커피가 무거워서 나눠주려고 했을 뿐이지. 이런 뉘앙스를 담아 해줄 말을 고민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도착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구 방문자 전수조사 협조 요청. 웃자노?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해졌다.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수업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교광사를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지난번 해외 방문자 전수조사 때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3주간 등교 중지를 명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고 3주를 기다리면 나는 개강일에 출근을 못하게 된다. 잘린다는 얘기다. 강사법상 한 번 채용된 강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은 앞으로 3년 동안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기존 강사는 어떻게 될까?
3년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다. 네 여기서 카드 썼나? 엄마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갑자기 웬 카드? 대구에 있을 때 내 카드 썼나? 네 카드 썼나 말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대구를 방문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다. 나는 평소 비상용으로 엄마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즘 주로 엄마 카드를 사용한다. 엄마는 대구 방문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건강하기 때문이란다. 생각해보자. 대구뿐 아니라 어디서든 나는 늘 반쯤 자가격리 상태로 지낸다. 이번 사태로 깨달은 점은 내가 평소에도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이 그렇지만 내가 발딛는 곳은 집과 연구실 뿐이었다. 요 최근 라이언과의 자잘한 만남을 예외로 한다면 히키코모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이다. 그런 내가 고향을 한번 방문한 이유로 생계를 위협당하다니 억울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그리 독할 줄 몰랐대. 엄마 말처럼 인터넷은 온통 대구와 대구 시민들에 대한 욕으로 도배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쩐지 대구가 위기에 처한 것을 고소해야 하는 것 같았다. 수구 꼴통들이니 당해도 싸다. 이 일을 대구 사태 혹은 대구 폐렴으로 부르자는 식의 비방이 난무했다. 엄마는 밖에서 사투리 억양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래, 잠자코 있자. 또 진동이 울렸다. 학교로부터 온 문자였다. 발신자는 010으로 시작되는 개인 번호로 회신을 부탁하고 있었다. 바코줄 과장. 퇴근 시간이 지난 지 오래였다. 직원들도 안 됐다. 입맛을 다시는데 잠깐 이 사람 라이언의 상사잖아. 불현듯 책상 위에 두고 온 커피가 머릿속을 스쳤다. 동대구역. 라이언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그는 생각보다 입이 가볍고 과잉 충성하는 편이다. 내일 아침 과장과 나눌 대화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전화가 울렸다. 라이언이었다. 받았다. 그는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연락이 늦었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좀 전까지 페이스북에 접속해 있는 것을 확인한 터였다. 대구 어떡해요? 최쌤 본가잖아요.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였다. 최근에 집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러게요. 인터넷에서 난리더라고요. 마치 남의 일을 걱정하듯 무덤덤하게 답했다. 사람들 너무하죠? 대구에선 억울하겠어요. 내 말을 들은 라이언은 짧게 웃었는데 왠지 모르게 냉소적인 느낌이 있었다. 평소엔 인터넷 안 보셨나 봐요. 우린 원래 그랬어요. 무슨 소리지? 우리? 그러고 보니 라이언 역시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았다. 어디였더라? 평소 라이언에게서 사투리 억양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에 잊고 지낸 기억이었다. 인터넷엔 욕이 많죠. 라이언의 말처럼 평소에도 인터넷에는 각종 비방 글들이 난무했다. 거기서는 특정 지역, 인종, 성별 등에 속한다는 이유로 누구든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지 않은가. 근데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그랬나 보죠. 라이언은 시니컬하게 대꾸했다. 잠시 대답할 말을 찾는데 상대 쪽에서 미세하게 물이 끓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전기 포트를 사용하는 중이라고 했다. 참, 줄 게 모였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목소리였다. 아, 그거요? 별것 아니었어요. 라이언은 뭔가 수상쩍게 여기는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켰다. 코로나 대응팀으로부터 도착한 문자를 다시 한번 읽었다. 아직 사무실 문이 열려 있을 터였다. 콜택시를 불렀다. 도착지에 학교 이름을 입력했다. 라이언 커피가 필요했다.